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하는 것은 체외에서 충격파를 통해서 돌멩이를 부서뜨리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관이라는 관 안에 박혀 있었던 돌을 부서뜨려서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이 치료가 끝나고 이제 통증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깨진 돌이 잘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요관이라는 관은 결국 소변이 지나가는 관이고요. 많은 소변이 지나가야지 이 돌멩이가 몸 밖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 섭취를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다량이라고 하면은 내가 2리터 가량의 소변을 배뇨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2리터의 소변을 배출되기 위해선 또 그 2리터 이상의 수분이 섭취되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양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또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계절에는 2리터보다 좀 더 드셔야 되시고요. 또 요관이라는 관인 가만히 있는 관이 아니고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동운동은 내가 누워있는 것보단 자꾸 신체 활동 많이 할 때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걸으려고 노력하시고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뛰거나 줄넘기 같은 걸 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하게 드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많이 움직여서 이 돌을 아래로 밀어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거는 이 요관이라는 관에 있는 돌을 몸 밖에서 돌을 깨트리게 되면 그럼 이 날카로운 이 돌들이 요관을 건들고 자극하면서 혈류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석술을 하시고 나서 혈류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조금 나는 경우들도 있고 거의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혈류가 많이 날 때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 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혈류가 나오시는 것은 이 깨진 돌이 잘 움직였다라는 거의 증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혈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혈류가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나신다. 보통 저희가 3, 4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간에 한번 오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결석이 요관이라는 관에 중간에 걸려 있는 건데 돌이 깨진 게 당장은 통증을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 돌이 결국은 그 길은 요관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통증은 언제든지 사실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요관 안에 있는 돌이 깨지면서 돌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요관이라는 관이 외부에서 충격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요관이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그 관 구조물로 된 요관의 안에 내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석술을 하고 나서 이 돌이 보통 바로 빠지지 않고요. 며칠의 기간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세석술하고 나서 그 기간을 보통 3일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날 세석술을 하셨다라고 예를 들면 보통 화, 수, 목 3일 정도 동안에 돌이 제일 많이 빠진다라고 하고 그 기간이 요관에 있는 부종이 빠진 기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신 분들은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통증이 정상적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갈 때는 한 번 정도 또 아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증이 3일 사이에 재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일이 지나서 이제 돌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3일이 지나면 그리 심한 통증이 생기지는 않고요. 3일이 지나서도 심한 통증이 생기신다. 그런 경우는 한번 오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설명을 드리면 요령결석을 치료하시고 나서 이 돌이 결국은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결석을 치료하신 분들은 그 배출되는 결석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 차례 결석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돌이 빠지는 순간을 알고 이 돌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찾아서
본인이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은 애석하게도 재발을 매우 잘하는 병입니다. 결석을 재발을 막기 위한 종류의 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결석이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배출이 됐을 때 그 돌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병원에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결석을 가지고 저희가 성분 검사를 나가게 되고 그 성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돌이 생겼고 이런 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절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눈에 보이시면 챙겨서 가져오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석술이 뭐 다른 결석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피부 절개를 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합병증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치료 전후에 뭐 합병증 또는 요로 결석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것들이 요로 결석이 있으면 이제 그 결석이 결국은 어떠한 그 세균 감염하고 관련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뭐 약간 좀 비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석 환자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요로 감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인 항생제를 좀 드리는 경우가 좀 많지만 요로 감염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요로 결석으로 인한 요로 감염은 좀 안 좋은 경우로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내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미리 캐치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본인이 체크하실 수 있고 본인이 알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이 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석술을 하시고 나서 내가 발열이 있다. 그런 경우는 꼭 다시 저희 병원에 오시든가 또는 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요거에는 괜찮다 아니다 라고 저희가 적절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좀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세석술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제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진통제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뭐 조영제라든가 그런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약물들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세석술을 하시고 나서 약물에 대한 그런 부작용,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고, 좀 본인이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다시 오셔서 확인하거나 그러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석술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돌을 깨트려서 빠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주의사항들도 필요하지만 또 잘 빠져나가고 또 내가 별로 불편함 없이 해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침약과 저녁약으로 이제 드리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소염 진통제를 저희가 드리고요. 또 이제 세석술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장애를 또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후에 드시는 약들도 많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위장장애도 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제도 저희 같이 좀 드리고요. 부종이 빨리 빠지고 또 어느 정도의 감염하고 관련된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생제도 저희가 보통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보통 일주일치 정도를 좀 드리고요. 이런 약들은 아침약과 저녁약을 드립니다. 또 깨진 돌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요관이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약간의 넓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고요. 이 약이 소변을 좀 잘 나오게 하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약은 잠자기 전에 약을 드시게 되시는데 효과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약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기 전에 먹어서 좀 더 요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약을 저희가 같이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약이 아침약, 저녁약에 기본적으로 진통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드리는 진통제는 진통 효과도 있지만 소염 효과를 사실 기대하고 드리는 게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생길 때는 사실 그 약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 이제 진통제를 저희가 먹는 약을 추가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10알 정도의 약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한 두세 알, 세네 알 정도 이제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효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웬만한
먹는 진통제보다는 거의 제일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또 내가 주사제를 맞는 약들도 있지만 그 주사제로 맞는 약들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진통제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센 진통제일수록 약간의 좀 부작용들이 좀 생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센 진통제다 보니까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위장장애를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시고요. 약간 속이 좀 어딘가 속이 좀 소화가 덜 되나 이제 그 정도 느낌만 드시게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울렁거림을 느껴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공복 상태에서 드시지 않기를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요. 식후에 드시는 걸 또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 결석이라는 통증이 이제 생길 때 맞춰서 심할 때 내가 드시는 약이다 보니까 이 통증이 좀 생기려고 하실 때 좀 미리 드시는 게 좀 좋거든요. 한 30-40분은 좀 효과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드시는 게 좋으신데, 통증이 생기려고 할 때 내가 그때부터 밥을 먹고 사실 약을 드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복 상태에 이 약을 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신데요. 약간 오히려 그때부터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내가 밥을 마저 안 먹었지. 그럼 그때 또 식사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위에서 부담이 돼서 또 증상이 악화되시니까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려고 차라리 그때는 하시는 게 좋고, 정말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좀 그런 속이 울렁거리면 가라앉혀주는 그 주사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병원이 진료 시간에 저희 병원 오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당직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좀 주사제를 맞으시면서 조절이 좀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으시죠. 또 요로결석을 이제 어떤 특정한 타입의 요로결석이거나 또는 요로결석 정말 자주 걸리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로결석이 좀 돌이 뭉치는 거를 저희가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구연산 농축제자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 약이 생각보다 먹는 게 좀 편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이 약을 드실 때는 보통 다른 약을 드시지 않을 때 드시는 게 좋고요. 보통 하루에 4번 먹게끔 되어 있는 약인데, 실제로 하루에 4번 먹는 게 다 드시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보통 편하게 드시는 분들 보면 그 약을 하루에 4번 먹기보다는 이제 물에 타먹는 약이신데 큰 물통에다가 1리터짜리 큰 물통에다가 한 2포 또는 3포 4포 정도를 타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물 대신 냉장고 넣어놓고 천천히 드시면 그냥 드실만 하다라고 하시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드실 때는 제가 2포를 먼저 타서 드셔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내가 좀 보니까 이 약이 생각보다 먹을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포를 다 드셔도 되시고, 그럼 본인이 봐서 가감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렇게 약을 좀 드시면서 조절하시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자연적인 깨고 나서 배출이 돼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와서 결석이 빠진 날을 확인하게 되고요. 보통 오실 땐 이 결석들이 잘 빠진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나 초음파 또는 특별한 조영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촬영 또는 CT를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좀 안 하신 상태로 오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금식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최소 4시간 정도는 좀 금식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결석을 좀 더 빠졌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